예, 유소왕입니다. 우리 지금 자바스크립트의 이벤트 기초와 활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배우고 있는지 지금 자바스크립트에 들어간 내용들 배우고 있죠.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거는 웹페이지, 웹 문서 만드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HTML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문서 만드는 거죠. 그 HTML 문서 안에는 기본적인 내용을 처리한 HTML 태그를 이용해서 문서를 구성을 하고요. 그 내용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화면을 꾸미죠. 글씨나 선이나 이런 걸 집어넣죠. 그걸 CSS 스타일이라고 하죠. 그걸 꾸몄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덤으로 해가지고 사용자와 인터페이스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저 사용자의 동작이나 액션을 감지하고 그에 대응해서 화면의 내용, 또 표시된 내용을 제어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를 배우고 있는 겁니다. 각각의 역할과 지금 배우는 게 전체 배우는 게 어디쯤에 와 있는지를 알아줘야 되죠. 그 자바스크립트는 일종의 프로그램 언어다 보니까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조금 난해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라는 것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내가 화면상에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입니다. 그게 무엇이 있고 그걸 어떻게 감지하고 그거를 감지한 거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 액션을 취한 걸 어떻게 자바 코드를 만드는지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것들이 브라우저 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면 좋은 거니까 몰라서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근데 알면 좋기 때문에 그 알려고 그 내용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즉 브라우저 내에서 돔 객체가 있고 돔 객체 내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그런 거 설명하려고 하는데 좀 재미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똑똑한 사람들이니까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리라 믿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예, 우리 앞 시간에는 이벤트가 뭐고 이벤트 리스너가 무언지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생하는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도움 트리에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부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입니다. 그런 걸 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와 이미지 로딩 완료 시 온로드 리스너 작성하는 리스너 작성법이에요. 결론은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또 폼에서 발생한 이벤트 리스너 다루는 것 이것도 이벤트 리스너 작성법입니다. 그래서 이 돔 트리에서 이벤트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이해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 알고 들어오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벤트 리스너의 작성법 했는데 그게 실제로 브라우저 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야. 근데 교수님 말씀하셨어. 몰라도 된다고. 까지 기억해 줘야 됩니다. 관심 있으면, 호기심 있으면 꼭 들어주고요. 알면 굉장히 좋은 내용입니다. 이해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오케이. 말이 길어지면 안 되죠. 예, 이벤트 객체, 이벤트 리스너라고, 이벤트 객체입니다. 발생한 이벤트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갖는 객체입니다. 객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 마우스를 클릭을 했거나 키보드를 눌렀거나 할 때 그 액션을 담아놓는, 그게 이제 내부에 어떻게 데이터화돼서 저장이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걸 이벤트 객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발생한 이벤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모아놓은 것입니다. 곳이 아니라 것입니다. 마우스 다운 이벤트의 경우 마우스의 좌표, 이게 들어간다. 눌렀다 뿐만 아니라 그때 눌렀을 때 마우스의 좌표가 X축 얼마, Y축 얼마, 버튼은 어떤 버튼을 눌렀어 라는 겁니다. 우리 마우스에는 버튼이 몇 개가 있죠? 오른쪽 버튼, 왼쪽 버튼 이렇게 생각하죠? 가운데는 휠이잖아. 또 돌리는 거 버튼 아닙니다. 마우스에는 3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가운데가 휠입니다. 이거 휠 버튼입니다. 이거 눌러보면 눌립니다. 그게 그냥 기계적으로 실제로 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위로 눌리냐, 버튼이에요. 말하면 또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가운데 버튼 눌리는 것도 감지하고요.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도. 우리 앞에 예제에서 하지 않았나? 했을 텐데. 네, 지난주 과제 맨 마지막 게 그거 온 것 같아요. 그때 휠 쓰는 거 썼었어요. 그것도 버튼으로 감지됩니다. 실제로는. 그거 알고 있고요. 친구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이벤트일 뿐이죠. 키보드 이벤트의 경우도 어느 키가 눌렸고 그 키의 코드 값이 무엇인지 등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이벤트 객체라고 합니다. 객체. 객체란 말이죠. 이벤트가 처리되고 나면 이벤트 객체는 소멸합니다. 이벤트 리스너에서 어떤 걸 감지하는 순간에 이벤트 객체를 만들어내고, 물론 이벤트 객체가 만들어진 걸 감지하겠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액션을 취하고 나면 그 데이터는 사라진다 그거네요. 사라져야죠. 마우스 계속 움직이는데 여기서 데이터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커지죠. 그리고 나중에 쓸 일이 없잖아. 쓸 일이 없는 건 보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브라우저 상에서 어떤 액션, 화면 사이즈, 데이터, 또 서버에서 데이터를 받는 거 이런 게 다 이벤트라고 했고, 거기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이벤트 리스너, 얘는 그 액션 취했을 때 이벤트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내용을 이벤트 리스너가 읽어내는 거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은 이벤트가 발생, 이벤트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그걸 이벤트 리스너가 불러들인다는 겁니다. 아이씨, 뭐 관계는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단지 그게 컴퓨터 내부에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거고요. 이벤트는 액션, 그거를 정보한 건 이벤트 객체, 그거를 감지해서 행동을 대응하는 건 이벤트 리스너. 이렇게 연결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리가 끝나면 객체는 사라져요. 예, 앞에서 이벤트 객체란 이야기 했습니다. 이벤트 객체. 어떤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그 정보를 담아 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곧 아니고 것이라고 그랬죠. 데이터가 저장이 됐다는 겁니다.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죠. 마우스가 움직이다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 마우스 커서가 있는 위치, X축, Y축 좌표 버튼을 왼쪽 눌렀는지 오른쪽 눌렀는지 또는 중간 버튼들, 휠을 눌렀는지를 저장한 그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그걸 이벤트 객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들이 익숙하지 않을 뿐이고요. 우리는 말로 바꿀 건덕지가 없습니다.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전달받는지 이벤트 리스너가 그 정보를 받아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마우스가 늘렸다 뿐만 아니라 그것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마우스가 현재 어디 있었는데 거기서 눌렸고 그때 어느 버튼을 눌렀어 이것까지 알아야 되죠. 키보드가 눌렸는데 이것만 갖고는 명확히 액션 취하기 좀 나쁘다는 거죠. 어느 버튼을 눌렀어까지 들어와야지 그 버튼 누르면 얘가 뭘 하려고 했었구나 그걸 감지할 수 있겠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정보가 들어있는 걸 이벤트 객체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그 정보를 이벤트 리스너한테 전달해 주어야 되죠. 그거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벤트 리스너로 보내주고자 할 때는 아까 얘기할 때는 여기 이벤트 리스너 온 클릭하고 뒤에다 함수 이름만 주고 예를 들어서 F라면 이 괄호 속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거든요. 이 괄호 속에다가 이벤트라고 말을 적어준다는 거예요. 이벤트라고 적어주게 되면 그 정보를 이 이름으로 받아낸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함수 f를 불렀잖아요. 그럼 f에서는 뭐 이건 이제 여기는 이제 뭐 인수가 되고 매개 변수가 되는데 이 받는 쪽에서는 이 이름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이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에 들어있는 정보를 불러다 쓰면 되죠. 이에다 마침표 찍고 뒤에 거기에 속하는 뭐 프로퍼티들이 있죠. 속성값들, 뭐 폭, 넓이 이런 것들이요. 우리도 할 때 이벤트 객체, 이벤트 리스너 쓸 때 보면은 뭐 p의 이벤트 온 마우스 리스너, 온 마우스 오버, 뭐 온 마우스 아웃 이런 것을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객체 P가 뭔지만 잡아내면 거기에 들어있는 정보를 뽑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거 할 때 불렀을 때 함수 이에다가 이벤트라고 적어주면 이벤트 객체가 불려지는 거고요. 그게 함수한테 이렇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이벤트 리스너한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익명함 쓸 때는 그냥 이 그대로 써도 되고요. 다른 거일 땐 이벤트라고. 이거 여기 지정해서 쓰자는 겁니다. 아무거나 쓰지 말고 이거 쓰라고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바꿔봐봐요. 어떻게 되나. 안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 이름을 가진 이벤트 리스너의 경우는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 그럼 여기는 이거 안 주고 여기다 직접 쓰면 되네. 2로 정했네. 익명함 쓸 때는 속에다 2라고 적어줘요. HTML 태그 이벤트일 때만 이것도 설명했을 때 헷갈리겠네. 앞에서 할 땐 다 2로 그냥 썼네요. 아무거나 써도 된다는 소리네. 예? 그렇지만 이제 태그에다 할 때는 이벤트라고 꼭 적어달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들어간다는 거죠. 내가 설명 앞에 잘못한 것 같아요. 그냥은 그냥 써도 되는데 HTML 태그 이벤트 리스너의 경우는 이벤트란 이름으로 써달라라고 했습니다. 이벤트 객체를 전달받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 선호하는 방법입니다. 이벤트 객체라는 거는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것, 지금 파일 변수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알았죠? 특별하지 않네. 함수 그 괄호 속에다 이름만 적어주면 되는 거네. 이름만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이름을 안 적었을 때 2가 되는 거네. 이름을 가진 이벤트 리스너의 경우는 F였으면 요 속에다 요거 적어주면 되네. 괄호를 쓰지 말라고 그랬었잖아요. 요거 괄호 쓰지 말라고 그랬죠? 아이씨, 복잡해지는데? 설명할 땐 대충 해놓고서 지금 와서 또 그렇다네. 내가.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듣기 바랍니다. 예, 앞에서 설명한 이벤트 리스너에 이벤트 객체를 전달해서 그걸 받아서 활용하는 게 적어놨습니다. 이벤트 리스너가 이벤트 객체를 받아서 쓰는 방법 적어놓은 겁니다. 특별한 사항 없죠. 여기 보면 태그에다가 on 클릭이라는 이벤트 리스너 썼고요. 이럴 때
행동한 액션은 F라는 함수를 지정을 했네요. 이벤트라는 이름을 썼네요. 태그했을 땐 꼭 이벤트 써야 된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럴 경우 펑션 F로 가봤더니 그 이벤트 객체를 받았고 이벤트 객체 타입을 불러서 얼러트를 했네. 얼러트 기억나요? 처음에 자바스크립트 할 때 우리 얼러트, 프롬프트 또 뭐 있었지? 얼러트, 프롬프트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얼러트, 컨펌 세 개가 있었죠. 얼러트는 그냥 어떤 메시지만 내보내는 거고 프롬프트는 데이터 입력을 받는 거고요. 별도 창이 열렸죠. 그리고 컨펌은 참이냐 거짓이냐 예냐 아니냐는 확인을 걷는 그런 다이얼로그 창이었습니다. 이런 창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확인만 하죠. 이런 거는 얼러트입니다. 경고만 하는 거죠. 값을 입력받으면 프롬프트 그리고 예 아니오라고 버튼이 2개 이상 들어가면 그거는 컨펌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얼러트 경고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벤트 객체를 전달받았고 이벤트 객체 속에 드는 타입 어떤 종류의 이벤트 이 정보도 있었구나. 어떤 종류의 이벤트가 발생됐는지를 이 창에다 표시해 줘 그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놓고 마우스를 딱 클릭했더니 그때는 마우스 오버란 말이 나왔고요. 아니다. 왜 이렇게 했지? 마우스를 올렸으면 마우스 오버라고 나오고요.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그때는 클릭이라고 요 이벤트 타입이 이걸 프로퍼티라고 하는 거죠. 얘기 안 할게요. 말하면 길어질 것 같아서. 메소드와 프로퍼티와 메소드 그거 얘기하려고 했었거든요. 어떤 객체 속에는 크게 봐서 어떤 값이 들어있고요. 처리 방법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줘서 값을 딱 불러갈 수도 있고 어떤 처리 계산을 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고요. 그때 값만 덜렁 가져가는 건 프로퍼티 저런 거고요. 타입. 그리고 거기다 해서 계산을 하는 거는 어떤 내부적인 처리를 거친 다음에 가져가는 경우는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소드는 뒤에 함수와 마찬가지 가로 열고 닫고 표시가 꼭 붙거든요. 그 얘기하려고 그랬었어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태그 속에 있는 이벤트 리스너한테 그 이벤트 객체 값을 보내서 그 이벤트 객체 타입 정보를 이렇게 출력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건 아니네. 얘가 이벤트 리스너가 되겠네. 온 마우스 오버라는 거, 그리고 온 클릭이라는 거. 버튼이네. 요거에는 클릭이라는 이벤트 리스너 달아놨고요. 그리고 도큐멘트 P잖아. 그러니까 요거 P가 어디냐. 마우스를 올려주세요. 여기에는 이벤트 리스너가 온 마우스 오버예요. 클릭 아니고 마우스만 요 글자 위에 가면은 이런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우스만 요 글자 위에 가면. 그리고 밑에 버튼은 클릭했을 때 이게 나옵니다. 앞에 설명이 부족했나? 그 정도는 따라올 수 있으니까. 오케이? 이거 돌리고서 마우스에 올려보세요 하면 마우스 커서 흔들어 보고요. 또 버튼 한번 눌러보게 하면 이런 창 나옵니다. 이 창을 닫아야지 그 다음 작업이 시행이 됩니다. 계속 반복입니다. 누를 때마다 나옵니다. 오케이? 조금 아까 봤듯이 이벤트 객체의 타입이라는 속성값 불렀었거든요. 이벤트 객체에 들어있는 정보는 무엇이 있는지 이벤트 객체에 들어있는 정보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벤트 객체에 들어있는 정보는 현재 발생한 이벤트에는 다양한 정보가 들어있다. 이벤트 객체는 프로퍼티와 메소드 아까 얘기했죠. 이건 어떤 이거는 어떤 계산, 처리를 한 다음에 물론 처리도 값을 요구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쟤는 있는 값을 그대로 주면은 프로퍼티, 계산해서 주면은 메소드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해주면 그럼 객체 개념도 잡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자바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이벤트 종류는 조금씩 다른데 이벤트 객체의 공통 멤버들은 타입, 타겟, 커런트 타겟, 디폴트, 프리벤트, 디폴트 이거 뭐야? 타입은 어떤 종류인지, 타겟은 어떤 것인지 이거 대충 잡혀. 그리고 커런트 타겟은 현재 이벤트 리스너가 실행하는 도움을 격차. 어느 태그인지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이거 뭐 디폴트 프리벤트 뭔가 방지한다, 막는다는 소리잖아. 이벤트의 디폴트 행동이 취소되었는지를 나타내. 이거는 프로퍼티. 이건 값을 주는 겁니다. 얘는 처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상태 값을 여기다 값을 딱 보내주네. 그리고 얘는 메소드죠. 확인을 해서 어떤 작업을 합니다. 작업이 뭐냐면 디폴트 행동을 취소시킨다. 이거는 이벤트 리스너의 액션을 취한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동작을 감지하고 그 대응하는 행동을 하는데 행동을 못하게 막아버리는 애입니다. 프리벤트 디폴트라는 행동에서 yes, no 하면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그 이벤트 리스너에서 기술한 내용들을 다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타겟 프로퍼티는 이벤트 타겟 객체를 나타낸다. 이벤트 타겟은 이벤트를 유발시킨. 내가 어디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할 때 그걸 얘기하는 그걸 객체.
도움은 그 속에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내용입니다. HTML 문서를 분석해서 브라우저 내에서 관리하는 데이터 형태가 바로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 도움이라고 합니다. 버튼 태그에 버튼을 올려 클릭하면 이때 클릭 이벤트가 이벤트 타겟이 됩니다. 클릭 이벤트, 버튼 태그에 버튼을 클릭하면 이때 클릭 이벤트, 이벤트 타겟, 이 타겟은 버튼이 된다는 거죠. 말이 더 어려워. 그리고 타입은 클릭이 되는 거죠. 행동도 또 구분을 하네. 누구한테 어떤 행동을 취했냐 이거네. 그렇게 좀 우리는 또 배운 사람들 아닙니까? 대학생 꼴에 최고의 지성이라고 얘기하죠. 이 최고의 지성은 학교에 내년도도 최고로 많은 거 알죠? 그래서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죠. 어쨌든 지금 객체 이벤트한테 객체 정보를 객체 이벤트를 이벤트 리스너한테 전달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객체 이벤트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조심해서 봐야 될 거, 프로퍼티는 값, 이건 어떤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 이렇게 받아들여요. 프로퍼티하고 메소드란 말, 이것도 좀 새겨 들어주면 다른 거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객체 지향 프로그램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이벤트 객체 속에 들어있는 정보들입니다. 조금 전문 용어 쓰면 이벤트 객체 속에 들어있는 프로퍼티는 값들이죠. 그걸 한번 찍어 본 겁니다. 아까 할 때 타입, 타겟, 그 다음 커런트 타겟, 또 디폴트 프리벤트라는 거 있었죠. 여기 적어놨네. 이걸 한번 찍어 본 겁니다. 아까랑 같은 코드고 출력되는 부분만 좀 많아졌습니다. 딱 했을 때, 클릭했을 때, 또는 마우스를 특정 거 위에 올렸을 때 이런 식으로. 여기 이너 어디 갔냐? 이너 HTML 썼죠? P 태그에다가 태그 내용을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죠. 여기 P는 어디냐, 여기다. 여기서 ID가 P인 걸 가져왔죠. ID가 P는 얘죠. 즉, 얘를 가져다가 여기 표시된 내용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벤트 객체를 출력합니다. 라잖아요. 거기다가 놓으라고 그랬는데. 맞나? 아닌데? 소스랑 이게 좀 맞다. 요거. 미안해요. 요걸 못 봤네. 요게 이 내용이 나왔죠. 얘가 얘잖아요. 요게 있는데, 이벤트 객체가, 이벤트가 발생이 되면 요 부분에다 이거 없애버리고, 이런 식으로 값 집어넣으라는 게 바로 요 명령입니다. 텍스트는 뭔데? 텍스트는 여기서 만들었죠? 내가 화면에 표시하고자 이런 것들, 이렇게. 도화기가 돼요? 문자열 연산입니다. 문자열에 도화기는 붙여서 쓰는 겁니다. 산수, 이렇게 숫자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그냥 A 더하기 B인데 이건 변수면 값이 증가가 되는 거고요. 뭐 유수하고 봉하고 붙으면 유수, 봉이랑 글씨가 붙어 나가는 게 되는 겁니다. 요게 얘구나. 요런 표현 기법 요거 중요합니다. 많이 활용됩니다. 그리고 이너 HTML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는 거. 기말 보고서 할 때도 이너 HTML 많이 사용합니다. 오케이? 그때도 이런 식으로 작업할 거고요. 그래서 이벤트 객체에 들어있는 프로퍼티 값 확인해 봤습니다. 이벤트 객체 속에 들어있는 프로퍼티 값. 객체 속에는 오브젝트라고 보통 하죠. 자바 같은 경우는 클래스라고 합니다. 이 속에는 프로퍼티하고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자꾸 들어주면 좋습니다. 메소드, 프로틴 아니고 프로퍼티입니다. 이거는 값이고 이건 처리 방법입니다. 결론은 어떤 값이 나오거나 값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그런 거 알고 있고요. 요 개념 잡고 있으면 좋다는 얘기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또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2학기에서 자바를 배우게 될지 또는 C++ 또는 C# 같은 거 배우게 될 때 그때 저 객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때 프로퍼티와 메소드라는 용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어보니까 평상시에 이런 용어를 자꾸 쓰고 듣고 하면은 개념이 빨리 잡히거든요. 밑듣고도 처음 듣게 되면 진짜 생소하거든요. 일단 말 자체가 처음 들어온 말이고 개념까지 이해한다는 건 벅찬 일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꾸 들어둡시다. 그리고 또 늘 얘기하죠. 이런 거는 손으로 하는 거라고요. 보고 들어서 외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랬으면 여러분 여기 안 있죠. 서울대 거쳐 하버드가 있겠죠. 한 번 보고 한 번 듣고 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꾸 프로그램은 손으로 타이핑하고 HTML도 마찬가지 타이핑하고 그 결과 확인하고 고쳐보고 이러면서 늘어나는 겁니다. 강조합니다. 직접 손으로 배웁시다. 눈과 귀로 배울 수 있는 학문이 아닙니다. 그냥 방향만 잡는 거죠. 눈과 귀로는. 이벤트
디폴트 행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디폴트 행동 취소, 프리벤트 디폴트, 프리벤트 디폴트, 디폴트를 막는다고. 이벤트의 디폴트 행동이라는 것은 특정 이벤트에 대한 HTML 태그의 기본적인 행동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안 누르면 아무것도 행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벤트 리스너를 통해서 기술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클릭, 이제 요거는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 그거 말고 이벤트 리스너 말고 일반적인 거 얘기하는 겁니다. A라는 태그 알죠? 앵커. 이거 저기 보통 하이퍼링크라고 하죠. 하이퍼링크. 그래서 특정한 문자에다가 텍스트에다가 링크를 걸어두게 되면 브라우저에서 그 링크를 클릭한 순간에 뒤에 적어준 그 주소로 페이지가 바뀌어 버리죠. 저 브라우저에 새로운 내용이 나타나게 돼 있죠. 그런 거 할 때 쓴 태그, 앵커 태그라고도 하는데 A라고 합니다. 이걸 클릭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웹페이지가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프리벤트 디폴트 값을 바꿔버리게 되면 이동이 안 되게 할 수도 있다고요. 즉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액션을 취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서브밋, 또 타입, 체크박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로 다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벤트의 디폴트 행동을 막는 방법이 바로 이 프리벤트 디폴트라는 요거 있죠? 메소드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벤트 리스너에 false를 리턴한다. 일단은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온클릭에다가 return false를 했다고. 아, 클릭을 했을 때 이게 바로 이벤트 리스너가 되는데 이게 이벤트 리스너죠. 이걸 행동 취하는데 거기다 false를 리턴하래네. 아, 처음 나오는 명령인데 이렇게 되면 링크가 이동이 안 됩니다.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여기다 온클릭인데 이벤트 프리벤트 디폴트를 하게 되면 이것도 막는다는 소리로 동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동이 안 됩니다. return false 하면 그냥 거짓,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고요. 그 이벤트가 발생되는데 이벤트의 프리벤트 디폴트를 막겠다. 이렇게 되면 모두 되는 겁니다. 이거 쓸 일 없을 것 같은데 왜 이런 걸 내가 설명을 했을까? 이벤트 객체 cancelable 프로퍼티가 true인 경우만 취소가 가능하다. 이벤트 객체 캔슬이 가능한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것들만 가능하대요. 손 못 대는 것도 있다는 소리인데 이거 교양 없는 짓들인데 이거 아무리 봐도. 네, 어쨌든 어떤 기능을 했을 때 그 기능을 막는 기능도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쓰지 맙시다. 이런 걸 왜 만들기도 벅찬데 만들고 쓰지 못하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막을 수도 있다는 것, 즉 기본적인 행동이 안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 알아줍시다. 그거는 프리벤트 디폴트라는 옵션을 써서 해당하는 기능을 막아놓은 거다. 이렇게 알아주면 똑똑하다고 그럴 것 같으네요. 예, 앞에서 설명한 거 연습한 겁니다. 여기서 이벤트 리스너한테 어떤 값을 줬냐에 따라 틀려지는데 얘는 false를 안 주고 쿼리라고 줬네. 쿼리 이렇게. 이럴 때 내가 여기 네이버로 이동할지 물어보려는 링크를 딱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 요 주소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클릭했을 때 그거는 쿼리로 넘어가도록 했네요. 어떻게 된 거야? 그냥 가면 되지. 여기서 클릭했을 때 이벤트 리스너를 설정을 했으니까 그때 나오는 게 컨펌 창이 열리네. 네이버로 이동할래? 라고 여기 저장했다가 보여준 거죠. 그러면 여기 나온다는 거네요. 요걸 클릭하면 이게 나오는 게 요 명령입니다. 그리고서 내가 딱 눌러주면 확인을 누르면 그때 넘어가는 건데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겠죠. 그리고 체크박스 위에 겁니다. 밑에 요 부분에 이제 프리벤트를 동작시키려고 하거든요. 프리벤트 디폴트 이거 동작시키고 여기는 그냥 단순히 액션만 나오고 온 클릭에 달 이벤트 리스너만 선언했고요. 요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체크하면 체크 표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요거는 체크박스라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죠. 레디오 버튼 하나고 체크박스는 여러 개 선택할 중복이 허용됩니다. 그런데 빵을 체크할 때는 잘 되는데 수를 체크하면 체크 표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온 클릭했을 때 no action 해갖고 이벤트를 가봤더니 여기 있죠. 예, 이 프리벤트 디폴트를 동작시켜 버린 겁니다. 즉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러니 안 합니다. 그렇지만 안 될 때는 이렇게 막아놓을 수도 있는 기능이 있었구나라는 거 생각해서 이건 프로그래머가 막아놨나 봐 이러면 된다는 거죠. 이런 걸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동작을 막는 기능이 있다. 알았죠? 알면 됩니다. 안 쓸 것 같아요. 예, 이제 이벤트의 흐름입니다.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브라우저 안에서 어떻게 동작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어렵습니다. 깊이 있게 안 들어가도 됩니다. 몰라도 엑셀 문서 작성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단지 알면은 똑똑하다고 하겠죠. 이벤트의 흐름이라는 건 이벤트가 발생됐을 때 윈도우 객체에 먼저 도달이 되고 윈도우 객체 밑에 도큐멘트가 있고 도큐멘트 밑에 HTML이 있거든요. 그걸 돔 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돔 트리에 따라 이벤트 타겟에 도착하는 겁니다.
우리는 몰라도 되는데 거기서 내부에는 내가 버튼 하나 누르게 되면 그 버튼이 어디에 있는 놈인지 찾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버튼이 여기저기 있다고. 버튼이 눌린 건 아는데 어디에 있는 버튼이 눌렸냐는 거지. 그리고 걔가 하는 일이 뭐냐는 거지. 그걸 찾으려고 돔 트리를 찾아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다시 반대만 나가오면서 찾아갔다 나오면서 그거에 대한 그 영향들을 다 적용시켜주고 나오겠다는 거거든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벤트가 흘러갈 때 어떤 여기에 이제 HTML 여기 뭐야 그 도큐멘트가 있고 윈도우 있고 그 밑에 도큐멘트 있고 그 밑에 HTML이 있고 그 속에 내가 작성한 것들이 쭉 배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따라 쭉 내려갈 때 이게 찾아 들어가는 게 들어갈 때를 캡션 단계라고 하고요. 캡처 단계라고 하고요. 캡처 포획하다 잡아가다 이런 거죠. 잡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고요. 잡아서 내가 찾아서 액션을 취하고 나면 다시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오는 길을 버블 단계라고 합니다. 버블은 이렇게 뚱뚱뚱 이건데 만든 놈이 정한 건데 뭐 그런 겁니다. 타겟을 찾아 들어가는 과정을 캡처 단계 그리고 그걸 처리하고 빠져나가는 단계를 또 이제 윈도우 객체라고 했죠. 화면을 적용해서 끝으로 빠져나가는 단계를 버블 단계란다. 이런 용어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캡처 단계, 버블 단계. 이거 설명 주구장창 또 할 거예요. 좀 알아주고요. 빨리 할게요. 어려운 건데. 이벤트 발생 시 브라우저 내부의 처리 과정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웹 브라우저는 무슨 일을 하나 처리하는 방법 설명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벤트 흐름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이 됐고요. 여기 인풋 필드로 버튼을 하나 배치했습니다. 여기 텍스트라는 거 하나 예죠. 그리고 여기 버튼 배치했습니다. 예죠. 이럴 때 내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는 거죠. 내가 여기다 내용을 집어넣거나 버튼을 눌렀을 때 이걸 어떻게 찾아 들어가냐는 거죠. 내부에는 이 문서를 도큐멘트죠. 이거 밑에 이거 있고 그거 밑에 이거 있고 그거 밑에 이거 있고 이 밑에 또 폼이 있고 폼 밑에 이거 있고 이거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 이걸 계층적으로 쭉 구성을 하거든요. 그림 바로 뒤에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거 얘기하는 거죠.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 솔직히 있어서 설명은 하는데 몰라도 되는 것들입니다. 예, 앞에서 이런 문서를 작성했는데 그 브라우저 안에는 이걸 갖다 분석해서 이렇게 만들어요. 마치 우리가 계층도 차트 같은 거 만들 그런 식으로 내부에 관리를 해요. 그래서 윈도우 밑에는 도큐멘트가 있는데 걔는 HTML이야. HTML 문서를 보니까 헤드 부분은 여기 설명할 거고 바디 부분은 여기 설명할 거야. 헤드 부분에 타이틀 있네. 타이틀 여기다 정리했어요. 오케이 끝. 이쪽 끝났고 바디 부분 보겠습니다. 바디 부분에 보니까는 P 태그 썼네. P 태그 썼고 P 태그 속에는 여기 스팬이라는 태그를 또 썼네. 적은 거예요. 물론 이 속에 프로퍼티도 이 속에 다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여기서 끝났지. P는 그 밑에 폼이 또 나왔네. 같은 수준이죠. 폼 하나 또 필요하면 여기 더 이렇게 달리기도 합니다. 폼에다가 폼 속에는 인풋이 있네. 하나, 둘, 또 없냐? 여기 HR도 들어있네. 폼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HR도 여기 적어요. 그리고 인풋 속에는 여기 버튼이 있죠. 이런 식으로 관리해가지고 내가 이걸 눌렀다 그러면 이게 누군지를 브라우저가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누구야, 어느 놈이야. 이러는 과정을 갖다가 캡처 단계라고 얘기한다고 그랬고요. 오케이. 네가 눌렀지? 그거 눌렀으니까 어떻게 해줄까? 봤더니 값을 텍스트로 설정하라고?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뭔가 이제 뭐 화면에 표시해라든지 아니면 어떤 서버에다 값을 전달을 이런 액션을 취하겠죠.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그게 끝나고 나서 다시 빠져나가든 그게 했을 경우 화면에 뭐 값을 표시한다든지 사이즈를 키우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너 HTML에다 집어넣으면 내용이 다르게 표시돼야 되죠.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폼이라든지 바디라든지를 고쳐주고 또 헤드나 HTML 기본 속성값을 바꿀 수도 있잖아. 이 버튼을 눌러서 그런 걸 다 바꿔주고 나가는 거. 이걸 갖다가 뭐라고 했죠? 버블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거고요. 외울 필요 없습니다. 오케이? 그 과정을 이걸 갖다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 캡처 리스너와 버블 리스너, 캡처 단계하고 버블 단계를 감지하는 놈들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 단계별로 해서 다른 액션을 또 취할 수도 있어요. 리스너 들어갔잖아요. 이 캡처와 버블도 일종의 이벤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계에도 메시지를 내보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돔객체 이벤트 리스너로서 캡처 리스너, 버블 리스너를 모두 가지고 있다. 즉, 돔객체에서는 캡처 리스너와 버블 리스너를 모두 가지고 다 감지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 등록 시 캡처 리스너인지 버블 리스너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등록해 놓으면 실제로 언제 실행할지 필요에 따라서는 찾아 들어갈 때 내가 버튼을 눌렀으면 얘가 설명이 듣기 어렵네.
어느 집인지, 아이, 뭐야, 뭐. 맨 마지막 샘플 하나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에 속한 어떤 놈인지를 찾아갈 때 브라우저가 어떤 식으로 찾아가는지를 나름대로 메시지를 표시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걸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트리 보면 여기 도큐멘트 HTML 밑에 여기 헤더 여기 HTML이에요. 여기 바디 있었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찾아 내려가는데 이때 이거 지나갈 때 표시해줘, 지나갈 때 표시해줘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캡처 리스너고 나올 때도 여기 지나가는데 얘가 그 브라우저가 여기 확인하고 요거 확인하고 즉 마치 사람과 같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야 매점 가서 음료수 한 잔 뽑아와 그랬을 때 연구실 문을 나가고 강의실 문을 나가서 계단을 통해서 옆에 건물로 이동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매점에 도착해서 물건을 이거를 중간중간 체크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그때 가는 길에 걸 체크해내면은 캡션 리스너, 캡처 리스너 오는 거를 감지해내면 버블 리스너라고 합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이벤트에 대해서 들어올 때냐 나갈 때냐 감지해서 어떤 다른 동작을 취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캡처 리스너 버블 리스너 등록하는 것은 애드 이벤트 리스너의 세 번째 아까 애드 이벤트 리스너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요게 그 함수고 요게 이제 이벤트고 요게 이벤트에 해당하는 펑션들이었죠. 세 번째 부분에 true냐 false냐가 요게 캡처 단계 요건 버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들어갈 때 true면 들어갈 때 요게 동작이 되는 거고요. false면 나올 때 이게 동작이 된다는 거예요. 에이 더럽게 어려운데 하기 싫은데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다른 방법으로는 이벤트 리스너 등록 방식으로 해서 직접 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캡처 단계 그 다음에 버블 단계 얘기했고요. 그때 동작하는 캡처 리스너 버블 리스너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는 돔 객체의 이벤트 리스너로 동작이 됩니다. 오케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예, 그 이벤트로 따라 들어가는 과정을 한번 메시지를 처리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쭉 있는데 쫙 잡았고 여기 보면은 add 이벤트 리스너인데 캡처 클릭을 눌렀을 때야. 근데 캡처가 누구야? 캡처. 여기 있네. 예, 클릭을 했을 때 캡처 요게 수행이 돼요. 근데 이건 언제 수행이 되냐고 그러면은 true니까 들어갈 때 돔객체 눈에 보이는 돔객체 따라 들어갈 때 그때 이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또 똑같은 클릭이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얘는 버블이란 메시지 여기 함수가 있네. 이게 수행이 되는데 이건 언제 수행이 되냐 그러면 false예요. 즉 나올 때 수행이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어느 부분에 적용됐냐에 따라서 여기 버튼이죠. 여기는 도큐멘트고요. 바디 부분을 통과하는데 들어갈 때 메시지 표현이죠. 요거는 버튼이죠. 버튼이 눌린 걸 감지할 때 나올 때 버블이 나올 때 메시지 표시해줘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도큐멘트 바디인데 이거 바디에서 버블이 또 있네. 바디는 들어갈 때도 메시지 표시, 나올 때도 메시지 표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돔트리를 머리에 그리고서 봐야 되는데 솔직히 이건 교양 없는 짓이거든요. 이거 전문으로 나갈 사람들한테 돔트리 어떻게 기억을 해? 근데 돔트리는 액션의 문서 그 자체거든요. 아니 들어가는 건 얘네 왜 나가고 거기 왜 드나들고 거기를 막 이렇게 헤매고 다니냐 이거지. 예, 그거는 웹 브라우저에 내용이 표시됐을 때 마우스로 어딘가 클릭했지 이벤트가 발생이 되죠. 그 이벤트가 어디에 발생될 줄 몰라요. 근데 웹페이지, 웹 브라우저는 그거를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찾아가는 거예요. 어느 페이지에 또는 어느 부분에 달려 있는 거에 이벤트가 발생되어 있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찾아가는 길, 나오는 길을 얘가 캡처 버블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좀 난해한 부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왜 해? 이런 말 나오면 할 말이 없는 게 페이지를 보다 디테일하게 제어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책에는 그렇게 적혀 있거든요. 근데 뭐 실감하지 못하는 책의 내용이야 쓸데없는 거죠. 어쨌든 실제로 내부에서 돔객체에서 그 브라우저가 동작하면서 어떤 일하고 브라우저 어디를 지금 헤매고 있는지를 메시지로 한번 표시해 본 겁니다. 한번 또 샘플 보면서 이해합시다. 예, 앞에 보였던 그 샘플 예제입니다. 그걸 좀 보여주는 거거든요. 함수를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개 썼는데 이때 들어가면서 바디에 캡처, 바디를 거쳐 들어가는 순간에 얘 동작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동작이 돼서 메시지 나갑니다. 요게 나가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다가 여기 버튼 얘죠. 얘한테 왔는데 그게 버블 나갈 때 여기 와서 해당하는 처리하고 이제 딱 빠져서 나가려고 이런 거 왜 하냐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는 게 아니라 말해봤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한테는요. 그래서 빠져나갈 때 다시 돌아가거든요. 그럴 때 요 메시지를 처리해요. 그게 바로 얘입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데 여기를 또 통과해. 같은 겁니다. 이걸 통과할 때 들어간 놈이 통과하면 1번 메시지가 나간 거고요. 나오는 놈이 여기 통과하면 3번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왜 들어갈 때 나갈 때 여기 있잖아. 들어갈 때 이거 실행해, 나갈 때 이거 실행해 이렇게 구분을 해 놓았거든요. 내부적인 처리를 좀 설명하는 거라 다 막힌 빼버려야겠어 이거. 설명해봤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은 아직은.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요. 버블 단계하고 또 캡처 단계하고 구분하고 내부에는 이런 거를 한다. 이거 전공하는 학생들 이런 거 알아두면 좋습니다. 나중에 인터넷이나 브라우저가 어떤 원리로 동작하는지. 최근에 내가 아는 요번에 졸업생 같은 경우는 네이버 인턴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컴파일러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런 거 개념입니다. 네이버가 웨일 브라우저 만들었죠. 웨일 브라우저 내에는 HTML 문서를 분석하고 자바스크립트를 분석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그때 이걸 분석해내야 되죠. 그리고 기계어로 바꿔 실행도 또는 내부적으로 그런 거 하려면 컴파일러 어떤 언어를 분석하고 그걸 기계어로 바꾸는 또는 액션 취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질문이 나왔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때 그 친구가 컴파일러를 배운 적이 없어 골탕을 먹었다고 하거든요. 혹시라도 네이버나 이렇게 큰 보다 잘 나가는 회사에 관심이 있는 친구라면 이런 부분도 공부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언어가 컴퓨터 내부에서 처리되는 과정을 나름대로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언어가 어떻게 제어되는지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의미 있는 내용이라 나는 나름대로 집어넣은 건데, 이제 교양만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전공자들은 이 원리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캡처 단계와 버블 단계가 왜 이런 식으로 처리되는지, 이럴 때 어떻게 감지되는지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HTML 문서를 실제로 브라우저에 뿌리기 위해서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주는구나. 또 이걸 하나하나 불어서 하는구나. 그래서 렌더링 엔진, 자바스크립트 엔진 나눠진다는 얘기도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데이터를 만든다면 이걸 불러다 브라우저에 뿌려주는 겁니다. 자바스크립트 따로 띄어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에서 컴파일러 분석해서 또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구조까지 알고 있으면 진짜 진정한 전공인이 되는 거죠. 똑똑하다는 소리 듣겠죠. 몸은 좀 괴롭겠죠. 오케이, 통과. 시간 낭비했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돔트리 내에서 이벤트가 전달되는 과정을 쭉 이야기한 거거든요. 전공하는 학생들은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에 대한 예는 여기서 내가 캡처해 온 겁니다. 인터넷 사이트 여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기 바라고요. 여기에는 샘플 예제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그걸로 캡처 단계하고 버블 단계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내에서 그런 걸 왜 하는지, 하기 위해서 돔을 왜 만들었는지, 또 거꾸로 그 돔이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알아줬으면 좋을 것 같네요. 봅시다. 예, 아까 얘기했던 이 사이트에 들어있는 샘플 소스입니다. 이거 그대로 긁어서 돌리면 동일하게 나오거든요. 크롬에서 해야 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에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실행하면. 이때 내가 이거를 딱 누르게 되면은 제어가 여기 통해서, 아니다. 여기 바디, 탑, 미들, 버튼이 있습니다. 버튼을 딱 클릭하게 되면 버튼은 미들 속에 있고, 미들은 탑 속에 있고, 탑은 바디 속에 있죠.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거쳐서 1, 2 들어오고 1, 2 들어온 다음에 얘한테 거치게 되죠. 나갈 때는 이거 거치고 이거 거치고 이거 거쳐 나가죠. 그런 게 메시지로 나오게 되도록 한 코드입니다. 여기도 쭉 적어놨죠.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했구나. 내가 이걸 누르게 되면은 웹 브라우저는 돔이라는 형태의 그 데이터 구조에서 이 버튼 눌린 걸 찾아서 이렇게 찾아온다. 그거 하는 겁니다. 이벤트 흐름이 어떻게 된다?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주제는 이벤트 흐름인데 내부에서 브라우저 내부에서 돔이라는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서 이렇게 찾아다닌다. 그거 기억해 주면 됩니다. 오케이. 이벤트 객체 스톱 프로파게이션 호출 이벤트 스탑 프로파게이션 하면 이벤트가 이벤트 객체일 때 이거를 쓰게 되면 기본 동작이 중단되고 이걸 하면은 상위 전파가 아까 우리 그 캡처 단계, 버블 단계 이야기했죠. 이럴 때 그게 이벤트가 전달이 안 된다는 거네. 아까 들어갔다 나가는데 이거 쓰면은 그거 안 된다는 소리예요. 브라우저가 도움을 그러니까 찾아다니는 걸 막는 그런 거네. 에이씨 몰라 쓰지 맙시다. 교양 없는 짓이에요. 너무 난이도 있게 들어갔습니다. 좀 필요한 겁니다. 전공하는 친구들은 한번 좀 생각해 보라고 집어넣어 놨습니다.
오늘 재미없고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 지금 이벤트 하고서 이벤트 코드 중에서 이 돔트리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일반인들 몰라도 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브라우저 내에서 엑셀 문서가 어떻게 분석이 되고 그 분석된 것들이 어떻게 제어되는지를 설명을 한 겁니다.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공자는 배우라는 소리는 그 전공자가 웹페이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웹 브라우저를 만들고 싶다면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웹 브라우저를 만들고 싶다면 아니면 자바스크립트로 웹 브라우저의 내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제어하고 싶다면 그러면 배우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웹 콘텐츠만 만든다, 웹 콘텐츠만 만든다, 단순히 페이지만 제어할 거다 이런 사람은 알 필요 없는 내용입니다. 몰라도 전혀 지장 안 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쓸데없는 거, 교양 없는 내용을 지금 설명했습니다. 예,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진짜 수고했습니다.